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답고 유려한 문체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데미안을 통해 참다운 어른이 되어가는 소년 싱클레어의 이야기. 감수성이 풍부한 주인공 싱클레어가 소년기에서 청년기를 거쳐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세밀하고 지적인 문장으로 써내려간 헬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입니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게 되면서 외부의 상황보다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의 성장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야기. 너무도 익숙한 제목과 내용이지만 읽을 때마다 언제나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제대로 읽은 것이 처음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그랬었는데요. 사람들이 고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읽어봤던 것 같다고 말하지만 실상 진짜로 읽어본 사람은 소수라고 말이죠. 고백하자면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을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읽으며 이번에만 이독을 한 책, 바로 데미안인데요. 그렇기에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집중해서 읽었고 벅찬 느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제 독서 성향이 아직 못 읽은 책들이 많기에 제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 번 읽은 책은 다시 보지 않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안은 짧은 시간에 이독을 할 정도로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독과 2독에서 일부 부분은 그 짧은 시간의 변화에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만큼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죠.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미안은 1장 2개의 세계에서 시작해 마지막 8장, 종말의 시작에서 끝맺음을 합니다. 책의 줄거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데요. 독실한 가정에서 자란 주인공 싱클레어는 가족과 함께 있는 즐거움과 평화로움을 신선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매혹적으로 생각하는 소년이었죠. 그렇기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스되고 싶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작은 거짓말이 프란츠 크롬라는 몇 학급 위의 소년에게 약점으로 잡히게 되어 협박을 당하게 되죠. 계속되는 크롬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가 자신과 같은 라틴 학교에 전학으로 온 데미안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데미안은 이러한 크롬웨의 소나기에서 싱클레어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성 XXC로 학업을 위해 전학을 간 싱클레어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여성으로 인해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부르는 그 여성으로 인해 방탕에서 벗어나 다시금 본인의 길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 아브락사스라는 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비스토리우스라는 멘토를 만나 그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계기로 인해 비스토리우스와 헤어지게 된 싱클레어는 대학 진학 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자신의 신과 같은 현상이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돌아온 고향에서 데미안과 재회를 하고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표를 가진 자로서 데미안의 가족과 마치 한 가족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데미안과 함께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 부상을 당한 싱클레어에게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데미안은 니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라고 말하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데미안이 정말 생명이 위독한 부상을 입어 싱클레어가 깨어났을 때 이미 죽고 난 후여서 옆자리에 또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데미안은 사라지고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의 8개 장 가운데에서 가장 압권인 장은 5장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깨기 위해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새와 같이 투쟁하는 싱클레어의 내면의 성장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꿈에서 만난 낯선 여인의 환상에서 피스토리우스와의 대화에서 만나는 아프라사스의 이야기에서 싱클레어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을 성찰하며 탐구를 이어나가게 되죠. 그렇게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점점 더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싱클레어의 성장이 이 장에서 이어집니다. 처음 이 소설 데미안이 출간되었을 때
이 소설의 제목은 싱클레어였다고 하는데요.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선과 악 등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양면성에 대한 관찰이 주요 관심사였고,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것들의 조화를 꿈꾸었던 헤르만 헤세는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통일하기 위한 싸움을 표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1장 두 개의 세계에서부터 서로 완전하게 상이하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점점 단단해지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과 피스토이오스라는 멘토와 더불어 두 명의 형상이, 두 개의 지침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아트리체와 에바 부인입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베아트리체와 에바 부인이 상징한 지침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 두 명의 형상을 이들을 따르는 것이 곧 운명임을, 자연적으로 본인의 내부에서 생성된 의지인 베아트리체와 에바 부인을 따르는 것이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사실 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인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정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라사스이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는, 무언가 한 단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벽을 깨어야 합니다. 마치 새가 알을 깨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벽이 깨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주변은 새로움이 가득하고 새로운 세계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선의 신이자 악의 신인 아프라사스, 선과 악의 공존을 상징하는 아프라사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는 선과 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에 누군가는 악을 선택할 수도, 누군가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택하고 악을 깨부시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도 선을 선택할 수도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기에 그 두 개의 세계의 경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집착하지 않고 두 개의 세계 모두 자신의 세계임을 깨닫고 두 개의 세계 어디에 서는가에 집착하지 않고 본인의 내면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소설 데미안은 워낙 너무도 유명하고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해석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지금까지 책을 제대로 읽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에서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왔기에 책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녹아있음이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